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 재훈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월 1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수요일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장 시작했을 때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크게 특징적인 종목 없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주식에 한 70개 정도에서 한 50개 정도는 다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다가 아침에 보니까 다 플러스로 끝났어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3대 지수 보시면은 다우가 어제 0.56%, S&P 500 0.7%, 나스닥 1.01%, 그리고 러셀 2000이 1.49% 올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29%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유럽 쪽에서는 어제 다 대체로 약밥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 한 0.4%에서 0.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오히려 그 전날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좀 반영된 듯한 좀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고요. 섹터별로는 어땠습니까? 섹터별로도 보시면 11개의 업종 중에 필수 소비재만 마이너스 0.16을 기록하고 이외의 업종들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체로 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자유 소비재가 한 1.26%, 커뮤니케이션이 1.29%, 소재도 한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런 섹터들이 1% 넘게 올랐습니다. 네, 필수 소비재가 최근에 계속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확실히 작년 하반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 좀 올랐어요, 보니까. 네, 어제 금리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이 7bp 오르면서 3.61, 그리고 2년물이 3bp 오르면서 4.24%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뭐 약간 빠졌는데 어제 특히 천연가스가 또 다시 한번 한 8.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최근 나오는 이슈로는 뭐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하다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리 같은 경우 또한 3% 올랐고 금도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한 7, 8개월 최고를 찍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비트코인도 한 1.7% 정도 오르면서 현재 17,5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은 3개월 동안 마이너스 47% 거의 반토막이 났다 그죠? 그런 모습이고 비트코인은 뭐 17,000불 정도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뭐 코인베이스가 또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감원 소식 나오면서 올랐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해주시고 아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섹터별로 쭉 보니까 금융 섹터도 어제 강보합으로 그래도 잘 버틴 것 같고요. 반도체는 어땠습니까? 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1.3%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뭐 엔비디아가 1.8%, AMD 1.2%, 마이크론도 1.5% 올랐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만 좀 약세로 마이너스 0.34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느덧 마이크론이 YTD 그냥 올해 들어와가지고 벌써 14.47% 오르면서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리오프닝 쪽은 계속 강하네요. 카니발이 YTD로도 20% 올랐고요. 어제 한 2.2%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리오프닝 쪽에 항공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YTD로 한 15.9%, 어제는 3.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샌즈는 YTD로 한 11.9%, 그리고 어제는 9%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주나 크루즈나 뭐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니발 크루즈가 바닥 대비 얼마 올랐나 봤더니 한 60% 정도 올랐고요. 작년 10월 달 대비입니다. 그리고 로얄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3개월 동안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의 금리, 물가, 환율 영향을 받던 그런 이런 리오프닝 주식들이 상당히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주식은 약간 혼조세였네요.
예, 유가가 어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엑소모빌이 한 1.5%, 쉐브론 한 0.5%, 그리고 옥시덴탈은 강부합, 그리고 이오진은 약부합 정도 보이면서 에너지 쪽에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자동차 쪽에서도 뭐 GM은 3.3%, 포드 한 1.1%, 그리고 루시드가 6% 올랐고요. 리비아는 반면에 한 1% 빠졌었던 모습이고, 좀 작년에 잘 버텼었던 이런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은 어제는 약간 혼조세였고 모더나만 한 3% 올랐습니다. YTD 수익률로도 보시면은 일라이 릴리가 마이너스 한 3.6% 그리고 화이자가 마이너스 7%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코카콜라가 YTD로 한 마이너스 2.3%, 반면에 코스트코는 지난주에 12월달 월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었고 YTD로 한 5.5%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예. 루시드 같은 회사는 고점 대비 90% 빠졌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90% 빠졌다가 지금도 어제 6% 올랐는데 고점 대비 85% 정도 그래 빠져 있는 모습이. 근데 테슬라도 410불에서 뭐 110불이 깨졌으니까 그죠? 거의 75%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아무튼 많이 빠진 성장주도 최근에는 조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리오퍼닝 중이가 확실히 가장 강한 그런 모습 좀 보이고, 필수 소비재에서는 이제 방어주를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저는 좀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특별하게 발표되었었던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근데 세계은행에서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지난 6월달에 3%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1.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진 1번을 같이 봐주시면은 여기 빨간색 박스로 쳐놨거든요. 여기가 위에가 세계 그리고 미국, 뭐 유럽 쪽, 중국 이렇게 다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 국가별로 좀 보시면 미국이 지난 6월 달에 2.4%를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0.5%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유로존도 지난 6월 달에 1.9에서 이번에 0%, 그래서 플랫 이렇게 봤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 달에 5.2%였는데 이번에 4.3%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도별로 추이를 보시면 중국이 뭐 20년도에 2.2%, 21년도에 8.1%, 22년도 뭐 2.7%, 올해 4.3, 후년 한 5%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중국 쪽에서만 이렇게 좀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은행에서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올해 한 88달러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6월 달에는 한 92달러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서 한 4달러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그 세계은행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또 보고서에 함께 같이 내놨었는데 지난해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피크가 7.6%였다라고 하고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5.2%, 내년은 한 3.2% 전망을 하면서 15년부터 19년 평균이 2.3%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평균치를 좀 뛰어넘는 3.2%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월드뱅크나 뭐 IMF 뭐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경제 전망 보면 지금도 이렇게 하향 조정하잖아요, 그죠? 또 아마 한 6개월 지나면 또 아마 조정하고 내년치 전망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 이런 거는 좀 눈에 들어오네요. 보니까 지난해에 7.6이었는데 올해 5.2, 내년에는 3.2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이번에는 애틀란타 연은에서 주간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는 GDP 다우 4분기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번에 3.8%에서 이번엔 4.1%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최근에 발표됐었던 ISM의 이런 여러 지표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이 되었다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안 좋다고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4분기 GDP 전망치가 4.1로 오히려 올라가네요.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스웨덴 중앙은행의 정책 포럼에 참가를 해서 주제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살펴보시면 통화정책 독립성은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로부터 통화정책을 보호하는 이점이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은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래서 이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경기 둔화처럼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기가 없는 조치는 금리 인상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법이 부여한 목표와 권한을 고수하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자 우리 영역을 넓히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휘말리지 않고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집중한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 변화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 기후 변화에 직접 대처하는 정책 결정은 선출된 정부 기관이 해야 한다. 연준이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기후 정책 위반자가 아니며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특별한 내용은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약간 여전히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했다. 네. 뭐 이렇게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이제 항상 포키시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잭슨홀 미팅에서 있었던 식의 아주 단호한 그런 네. 의조가 나올까 그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많았을 건데 뭐 보면 그냥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셨고 이 정치적인 고려로부터 이렇게 독립적인 이런 부분 이 부분은 그 제롬 파월 의장은 확실히 정치적 영향은 안 받는 분은 맞아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2018년 2월인가 3월 달에 그 연준 의장이 됐거든요. 연준 의장이 됐었는데 그 트럼프가 지명한 거잖아요. 트럼프가 지명을 했는데 2018년에도 금리를 4번이나 올려버리니까 제롬 파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미국에 있는 시진핑이 더 위험한가 제롬 파월이 더 위험한 사람인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트위터에 날리면서 엄청 제롬 파월을 막 까고 잘라버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줬는데 꿋꿋하게 물가 잡아야 된다면서 2018년도에 금리를 4번이나 올리고 나중에 2019년도에는 금리를 또 3번이나 내리면서 굉장히 데이터에 의존해서 네, 통화 정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와 관련해서 계속 발언들이랑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 연준 이사입니다. 미셸 보우만 이사이고 코멘트 살펴보시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뭐 인플레가 가라앉을 때까지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개월간 일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은 아니다. 인플레가 피크를 찍었고 하향하는 것이 지속적임을 확인될 때까지는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할 것이다. 긴축에는 비용과 리스크가 있지만 인플레를 방치함에 따른 비용은 리스크보다 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요. 또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사람들 기대처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6%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되는데 여러 뭐 컨센서스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 3번은 이 클리브랜드 연은의 CPI 전망치인데 위에부터 보시면은 이 MOM입니다. 네. 그래서 디셈버 2022년 CPI는 0.1%, 코어 CPI는 한 0.5%로 클리브랜드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아래에 이 YY 수치로 보시면 지난 12월 달 헤드라인 CPI가 한 6.6%, 코어 CPI가 한 5.9%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4번은 네, 제가 아침에 그 investing.com의 수치를 좀 참고를 했는데 헤드라인 CPI가 6.5% YY 그리고 코어 CPI YY로는 5.7%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클리브랜드 연은의 예상치가 인베스팅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M으로 0.1%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0.12% 예, 그렇습니다. 로 오히려 조금 더
MOM으로도 증가하는 걸로 예.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연은의 이런 예상치들이 인베스팅 쪽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글로벌 IB들의 이 헤드라인 CPI 전망치 좀 보시면 웰스파고가 가장 낮게 보고 있습니다. 0.3% 정도 보고 있고 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등등 이런 곳에서는 한 6.4% 정도 보고 있고 6.5%를 전망하고 있는 곳은 뭐 소시에떼 제네랄 그리고 시티 뭐 이런 곳에서 한 6.5%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가 한 6.3 그리고 상단이 한 6.5 이렇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날 나올 수치들 저희가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컨센서스는 6.5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되고 MOM으로도 0.1% 예, 그렇습니다. 예, 증가하는 걸로 볼 수가 있네요. 실제로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갈 때도 다른 물가 지수는 좀 빠진 것 같고 우리 최상무님이 이번에 ISM 서비스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걸로 예, 이번에 서비스 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다 그죠? 예,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 게 다 반영이 돼서 이제 7.1에서 6.5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조금 더 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의 특징 종목에서 BBBY 그 배드패스 비욘드가 어제 또한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YTD로는 한 마이너스 10.4% 하락 중에 있는데요. 이쪽에서 파산, 뭐 챕터 11 이런 신청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일단 회사는 회계년도 20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순손실이 이번 분기에만 마이너스 393밀리언 그래서 YOY로 42% 증가를 했고 순손실폭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기준 순손실이 한 1.12 빌리언을 기록을 했고요. 이런 해고 등으로 추가로 한 8천만에서 1억 달러 절감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매장이 약 한 150개 폐쇄, 직원도 한 20% 해고를 하면서 비용 관리에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향후에 뭐 CEO와 그리고 뭐 타운홀 이쪽에서 계속 좀 중요한 미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팅 이후에 뭐 파산 보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주가는 한 28%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뭐 배드베스 비욘드라든지 지난번에 보면 밈스탁으로 2020년에도 보면 AMC 등 뭐 게임스톱 네. 뭐 이런 주식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망가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변동성을 막 보이면서 결국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주식이 주식시장의 뉴스거리로 많이 부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주식은 그냥 아예 그냥 관심에서 지우시고 예,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궁재훈 주임도 이제 이런 밈스탁 이런 특징주는 예. 빼버리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할 만한 네. 그런 우량 기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주식 중심으로 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코인과 관련된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코인베이스가 13%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한 20%약 950명 감원 소식이 있었고요. 지난 6월 달에 18% 감원 이후에 또 2차로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직원 수가 약 한 4,7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번 감원 조치로 한 150밀리언에서 한 160밀리언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CEO는 비용 절감 한 25% 정도가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 주식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항공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크루즈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항공주 쪽에서는 델타도 어제 3.6%, 아메리칸 에어라인 4%, 유나이티드 에어 5.5%,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한 1.7%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델타 에어라인이 항공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이후로도 계속 항공주들 실적 발표라니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카지노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MGM이 한 3.2%, 윈리조트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어제 3.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들 뭐 마카오 쪽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크루즈 쪽에서도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NCLH 2.6% 그리고 RCL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한 2.9% 상승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의 제이미 어롤로 애널리스트가 크루즈 회사들 중에서는 RCL이 가장 낮다.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RCL 종가가 한 $58인데 일단 업사이드는 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코멘트로는 크루즈사들 중에서 크루즈사들이 코로나19 뭐 경쟁 심화 등으로 회복 속도가 아직은 좀 더디다. RCL은 경쟁사보다 빠르게 회복 중이고 탑승률이나 비용 관리가 더 나아서 뭐 실적에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는 매수하지 말라.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목표가는 $13에서 $11.5로 하향 조정을 했고 이 회사는 경쟁사 대비 비용 관리에 실패를 했고 뭐 CCL 같은 경우도 올해도 손실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항공주부터 카지노, 크루즈 이렇게 돼 있는데 피터 린치가 포트폴리오에서 60%를 담고 가는 주식이 성장주와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터 린치가 왜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4년 동안 펀드 운영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29%거든요. 왜 그렇게 위대한 투자자라고 우리가 하냐면 성장주와 턴어라운드 주식을 60%나 담고 가면서도 보면 한 번도 연간 절대 수익이 또 손실이 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위대한 선수 어떤 운동에 있어서 위대한 선수. 요즘 야구에 보면 오타니? 오타니라는 선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이번에 올스타전에서도 선발 투수로도 나오고 선발 또 타자로도 나오고 그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베이비 루스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제가 봐도 참 특이해요. 어떻게 저렇게 투타를 다 저렇게 할 수 있을지. 옛날에 이대호 선수나 뭐 추신수 전부 다 고등학교 때는 다 투수하고 타자 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아마추어까지였으니까. 그런데 프로로 가가지고 이 공격과 수비를 뭐 다 한다는 게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투수로까지 했던 거죠. 그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성장주 어떻게 보면 그 캐시우드는 오로지 이제 성장주였잖아요. 네. 오로지 이제 성장주만 질르는 그런 매니저로서 금리가 초저금리 수준이었다. 0.5까지 갔다. 그 국면에 이제 성장주 버블에서 수익을 아주 잘 내는 매니저로 부각이 됐었지만 결국은 처참한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피터 린치랑은 사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피터 린치한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운용을 할 때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이 성장주와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주식 피터 린치는 저는 이 턴어라운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사이클 주식이 많다 보니까 이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을 투자한다는 게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에서 다운턴에 들어갔을 때 혹독한 이제 다운턴을 겪다 보면 턴어라운드 될 때 손이 안 나가거든. 손이 안 나가서 계속 이제 저 주식은 안 돼. 이러기가 쉬운데 피터 린치나 턴어라운드 주식도 본인이 포트에 성장주와 함께 60%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절대 수익이 손실이 안 났다는 거. 수비를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이제 김연경 선수가 가끔씩 생각나요. 김연경 선수가 옛날에 한국 대표팀 선수 이렇게 예능에 나와서 누구 물어보면 근데 걔는 수비가 안 돼서 안 돼. 걔는 수비가 안 돼서 안 돼. 이러는데 실제로 김연경 선수가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주 투자가 주식 투자에 그냥
전부인 것처럼 이래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남궁주임이 섹터별로 이렇게 수익률을 체크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주식들이 어제 좀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뭐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특히 뭐 썰런이 한 2.8%, 썬파워 3.6%, 어레이 테크놀로지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ADR 관련주들도 다 올랐는데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2, 홍콩 항생지수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HXC라고 하는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 인덱스가 한 1.7% 올랐습니다. 뭐 알리바바가 한 3.6% 올랐고요. 네디즈 한 3.9%, 텐센트 한 1.2%, 그리고 빌리빌리 한 1.5%,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 니오가 한 4.5%, 그리고 샤오펑 1.2%, 비아디 2.5% 정도 상승을 했고 반면에 핀도도 이 회사만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섹터별로나 뭐 그 테마별로 이렇게 수익률을 다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뭐 우리가 또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오늘도 특별한 발표가 없습니다. 이번 주 핵심은 목요일날 이 CPI만 있어서 그 전에는 약간 좀 시장이 약간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들어서 그래도 주식 시장에 좀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오늘 우리 주식 시장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재훈 주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